쌍둥이를 가진 임산부가 대구에서 이제 한밤중에 분만 가능한 병원을 못 찾아서 분당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죽고 둘째 아이는 뇌 손상을 입었대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일반적인 출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산모라든지 아이의 어떤 건강과 연계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 출산을 못해서 서울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죠. 쌍둥이를 가졌었고 자궁수술도 했어가지고 이제 고위험 산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병원 응급실 7곳 모두가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가 동업분쟁을 또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업분쟁 중에서 가장 많이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또 병원의 동업분쟁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개원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혼자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3분 정도 함께 개원하시기 때문에 또 사실 동업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1인 1개소 위반이라든지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다루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사실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 응급치료뿐만이 아니라 최종 치료까지도 그 부담을 함께 전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에 왔어요. 그러면 항경련제라든지 어떤 기도를 확보해서 경련을 멈추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보통 응급치료의 역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계속 일어나거나 호흡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소아과 선생님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이 많죠. 그럼 이쪽에서는 그런 최종 치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실 환자를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안 받는 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진 않나요? 원칙적으로 이유 없이 안 받으면 안 되는데, 방금 전에 말한 그 뉴스처럼 고위험 산모고 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소아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10명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지방에는 더욱더 안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출산을 했을 때 산모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도 지방에 정말 찾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환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혈하고 진정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치료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의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응급실에 응급치료뿐만이 아니라 최종 치료의 부담까지도 함께 전가시킨 것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응급 환자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사실 가볍지 않거든요. 민사적으로 10억 이상 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저한 주의무 위반이라든지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사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은 면허가치도 된단 말이에요. 몇십억의 돈을 물어줄 수도 있고 평생 고생해서 획득한 이 라이센스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소아과라든지 부인과라든지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런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려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페이를 해야 되는 건데,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그러면 몇십억짜리 다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선생님도 또 일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병원도 굳이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응급의학과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지금 어떤 이런 응급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인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엔 대구였지만 예전엔 또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런 발생한 응급 환자들이 수도권까지 온다는 것, 그러니까 이미 이게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병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어떤 어마어마한 업무 강도와 법적 리스크와 의료적인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글쎄요.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중앙의료원의 윤한덕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헌신하시다가 정말 무리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갔죠. 그러면 밑에 후배 선생님들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국종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렇게 방송 매스컴 타고 그렇게 어필해봤자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지금요. 무너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영수증을 지금 우리 사회가 받고 있다고요. 어떻게 개선돼야 될 것 같으세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당신 같으면 하겠냐는 거예요. 힘들고 리스크가 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의료수가 체계가 미세 조정은 있었지만은 큰 틀에서 만들어진 지는 정말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방에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고 아이가 정말 뇌손상을 입어서 그런 진짜 말로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묻히겠죠. 이 뉴스는요. 그냥 또 지나가겠죠. 지금 그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출산율 부족하다면서 그런 얘기 매번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출산과 직접되는 이런 생명들을 우리가 못 살리고 있잖아요. 정말 반성할 지점이에요. 사회적으로 헌신하시고 정말 이 사회의 어떤 안전망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막 헌신을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하죠. 그다음에 법적으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응급실은 응급 의료 체계 안에서의 어떤 과실이라든지 주의무 위반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법적 책임을 묻되 정확하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인정과 배려와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의 어떤 현저한 주의무가 있다든지 과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엄연하게 책임을 묻겠다. 좀 더 현실적인 법적 정비, 명확한 어떤 법률 적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